조선왕조실록 묘양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재연행사는 무주문화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청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무주가 꾸준히 이어온 전통의 계승이자 역사를 현재에 되살려내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안행렬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실록사를 품은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무주 적상산사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1614년 광해군 때 묘양산사고가 당시 북방에 있던 후금의 침입 우려가 커 안전하게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져 묘양산사고를 대신할 다른 사고를 물색하던 중 선택된 곳이 바로 무주의 적상산이었다. 적상산은 산 정상 사방이 바위들로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평탄하고 넓은 분지가 형성돼 있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로 꼽혔던 곳이다. 고려 말부터 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사고를 설치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던 것이다. 마침내 사고가 건립된 후 묘양산사고에 있던 실록을 모두 적상산사고로 옮겼다. 당시 묘양산사고는 보현사의 불영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한 지 2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광해군 이후부터 만들어진 실록은 한양에서 무주로 가져와 적상산사고에 봉안하게 됐고 무주는 사고가 있다는 점을 계기로 1674년 현종대에는 현에서 부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무주 적상산사고는 기록을 지켜낸 요람이자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귀중한 공간이었다. 무주군청 뒷마당이 아침부터 많은 이들로 떠들썩하다. 오늘은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의식이 있는 날. 무주 반딧불 축제를 맞이하여 적성산사고 실록 이안 의식이 펼쳐지는데 행사 참여자들이 전통 의복을 갖춰 입느라 분주하다.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이들 모두가 조선시대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민원실 2층에 마련된 분장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의복과 신발 장신구들로 맞추어 각자 배역에 맞는 의복을 갖춰 입는 모습과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분장을 하느라 설레임과 긴장감이 묻어난다. 저는 이번 행사에 녹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반딧불 행사의 이행행렬에 참석을 하게 된 신은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안행렬하고 포세는 우리가 무주가 지금 아끼는 보물을 제대로 이제 발굴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해서 국가문화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잘 갖춰가지고 우리가 국가문화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주가 널리 알려지고 이안행렬이 확실히 우리 교훈도 애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적상사고 이안행렬이 꼭 우리 무주의 무형문화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과 우리 모두가 올해는 꼭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의식은 왕실의 기록물인 실록을 한양에서 무주 땅 적상산사고에 보관하는 곳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는 행사다. 무주군청과 앞 광장은 과거 와선당이라 불리던 무주관아가 있던 자리이다. 이안사 일행이 곧 무주의 당도함을 알리는 카발마가 지금 무주관아에 도착하여 무주영감에게 표식을 아랬다.
소식을 들은 무주영감은 전이의 인도에 따라 이한사를 맞이하기 위한 행렬을 갖추어 등나무 운동장 사거리로 출발한다. 행렬의 선두에는 사령과 군노 그리고 말을 탄 군관이 앞서며 그 뒤로 무주영감이 위험있게 자리한다. 이어 지역 유생과 의물병, 기수병, 추타대, 군사들이 차례로 위치하여 뒤따른다. 조선왕조실록 이한행사는 실록에서 편찬이 끝난 실록을 춘추관 사고와 지방의 외사고로 내려보내게 된다. 이때 한양에서 출발한 실록이 언제 무주에 도착하는지는 사전에 기별을 받게 되며 관아에서는 미리 환영식을 준비하였다. 실록은 국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책이었기에 조선시대 지방에서 실록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격식을 갖추고 성대하게 환영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오늘 이곳 행사장 주변과 사고지로 향하는 길가에도 실록의 도착을 환영하고 동경하는 뜻을 담아 여러 빛깔의 채색 비단을 내걸어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의 전통을 되살린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관아에서 오리 밖으로 나가 이한사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 관례였다. 오늘은 행사 진행의 적절성과 관람의 편의를 고려하여 무주 등나무 운동장 사거리에서 이한사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다. 실록 이한을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인원은 이한사, 기사관, 관상강관원 그리고 서리와 사령, 군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록을 싣고 이동하는 수레인 가자와 실록을 담은 실록계를 실은 체어, 그리고 말이 탄 관원들이 행렬을 이어간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이한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무주관 아행렬이 이곳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무주영감은 조선왕조실록 요양산사고본의 무주적상산사고 이한을 축하하며 거리로 나온 백성들을 격려해 주었다. 무주까지 내려온 이한사를 무주영감이 예를 갖추어 맞이한다. 무주영감은 한양 춘추관에서 임금과도 같은 존재인 실록을 이한해 오는 이한사를 예복인 조복을 갖추어 입고 예를 올린다. 종육품인 무주영감과 정삼품의 당상관인 이한사는 품계의 차이가 있지만 실록이 곧 임금과 같은 존재이기에 같은 벼슬의 입장에서 음리로 대신한다. 요양산사고본 실록을 무주까지 이한해온 이한사 일행은 무주영감의 안내를 받아 임시 보관장소인 무주관하로 향하게 된다. 무주 관하행렬과 이한사 행렬이 관하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군관이 앞서고 그 뒤로 무주영감에 이어 도총석과 사고참봉이 따르며 지역의 유생들과 의장수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취타대의 장엄한 풍악과 마른 적천로 길로 이동하기 울려 퍼지고 군사들이 호위하며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주영감의 인도를 받아 실록을 이한하는 이한사 행렬의 앞뒤로는 호위군이 있고 가운데에는 향정자와 실록계가 모셔져 있는 채여 실록계를 모셔놓을 배한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 뒤로는 이한의 총책임자인 이한사와 관상강관원, 기사관, 그리고 집사관인 공치사관, 거한집사 공보관관, 욕섭집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한사 일행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들이
국가의 중대한 기록을 모셔오는 장엄한 의식임을 보여준다. 그 뒤로 말을 탄 관원들이 이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실록 운반과 사고 이안의 책임을 맡은 관원들이다. 그 뒤로 가운데 말을 탄 관원이 정삼품의 당상관인 이한사이며 그 뒤쪽 오른편은 춘추관 관원인 기사관이다. 그 왼편에 말을 탄 관원은 이한 날짜를 기릴로 택이라는 임무를 맡은 관상관 말은 적천록일로 이동관원이다. 이한사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먼 지방사고까지 고생도 되지만 이 일을 아주 큰 명예로 여겼다고 한다. 그만큼 실록 이한이 국가의 중차대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한행렬이 지나가는 각 고을의 관아는 이들을 맞이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고 고을의 경계까지 정중히 배웅을 했었다고 한다. 무주관하로 향정자와 실록계가 모셔져 있는 채여 실록계를 모셔놓을 배한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현감의 행차는 이한사를 맞이할 때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입장도열시 말이 지나갈 때 길 왼쪽에서 맞이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잠시 대면한 후 종육품인 현감은 정삼품 이상인 이한사보다 품계는 낮지만 함께 관아로 들어가 실록을 관아에 임시 보관했다가 이후에 적상산사고로 옮겨 봉안하게 되는 것이다. 무주관아에서의 실록 보관식이 진행된다. 먼저 무주관아의 의장 노부와 군사 그리고 취타대가 무주관아 앞으로 입장한다. 다음으로 무주관아의 현감과 유생을 비롯한 임시 보관식의 집사들이 무주관아 앞으로 입장한다. 무주관아 앞에 도열한 현감 일행이 이한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나선다. 이한사를 비롯한 중앙관원들은 동계 아래에 무주현감을 비롯한 지방관민은 서계 아래로 치위하여 자리하면서 무주관아의 실록을 보관하는 의식이 거행된다. 실록계는 왼쪽부터 놓게 된다. 의식기구들은 전통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순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동아시아 유교 의례에서 좌우의 위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모든 문을 지나갈 때는 동편문, 나올 때는 서편문으로 나오게 되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른발 먼저, 나올 때는 왼발 먼저 딛고 나오게 된다. 계단을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를 때는 오른발 먼저 내려올 때는 왼발 먼저 딛는다. 봉안사는 한양에서 가져온 실록이 안전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실록계는 봉인이 된 상태이며
조정의 허락을 받은 사관들 외에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제 배위 앞에 자리한 현감을 비롯한 모든 관원과 유생들이 실록을 향하여 사배를 올린다. 사배가 끝나면 전이가 향한 앞으로 나아가 향을 3번 올리는 삼상향을 하고 이어서 전원이 상고두와 산호의 예를 행하게 된다. 산호는 전이의 행동에 따라 산호라고 외치면 모든 관원들이 천세라고 외치고 또 한 번 산호라고 외치면 천세, 그리고 제산호라고 외치면 천천세라고 외치며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배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상고두는 국공사배와는 약간 다르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여 절하는 의식이며 산호는 전이의 선창에 따라 산호라고 외치면 모든 관원들이 천세라고 외치고 또 한 번 산호라고 외치면 천세, 그리고 제산호라고 외치면 천천세라고 외치며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산호! 제산호! 마지막으로 사배례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배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된다. 사배를 마지막으로 무주가나의 실록을 임시로 보관하는 의식이 마무리되었다. 있는 적상산으로 실록을 이해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사고지가 있는 적상산으로 실록을 이안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진다. 전이가 단 아래에 준비된 향정자의 향로와 향합을 싣고 거한 집사는 준비된 체여에 실록계를 모셔담아 사고지로 가기 위한 이안행렬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사고의 실록을 이안하는 일은 관상강관원이 택한 날짜와 시각에 맞추어 거행되었다. 관상강관원이 길이를 정하면 관하에선 이안행렬을 준비하고 이안 책임을 맡은 이안사는 관하에 머물며 기다렸다가 현감을 비롯한 관민들과 함께 사고로 향했다. 이 행렬은 이안사 일행맞이 행렬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의장대와 추타대의 풍악이 울려 퍼지는 장엄한 행렬로 이어집니다. 장엄한 적상산 사고 이안행렬이 시작된다. 당시 조선시대에도 실록을 모시는 길에는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환영하며 참여했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반 백성 역할을 맡은 무주군민들이 참여하여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이안행렬 체험단이 참여하여 적상산 사고 이안행렬 후미를 따라가며 역사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적상산에 사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조선조 광해군대인 1614년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지방사고는 큰 도울인 전주, 충추, 성주의 세 곳 읍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전주사고에 보관된 실록만을 간신히 구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읍성이 아닌 깊은 산속에 사고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도의 태백산과 강원도의 오대산, 강화도, 평안도의 묘양산에 각각 지방사고를 설치했다. 그런데 묘양산 사고는 당시 북방에 있던 후금의 침입이 우려되어
안전하게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묘양산 사고를 대신할 다른 사고를 모색하여 찾은 곳이 천연의 요새로 불리던 바로 이곳 무주의 적상산이었다. 적상산은 산 정상 사방이 바위들로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평탄하고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로 꼽혀왔다. 또한 고려 말부터 이미 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사고를 설치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와 같은 입지적 장점으로 마침내 사고가 건립되었고 묘양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을 모두 이곳 적상산 사고로 옮겼다. 당시 묘양산 사고는 고연사의 불영대를 임시 사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한 지 2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광해군 이후부터 새로 편찬된 실록은 한양에서 바로 무주로 옮겨와 적상산 사고에 동환되었다. 이로써 무주는 사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현종대인 1674년에는 현에서 부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오늘 재현되는 조선왕조실록 묘양산 사고본 적상산 사고 이안행렬은 먼저 한양에서 운송되어 온 실록을 무주관하에서 맞이하고 보관하는 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실록을 적상산 사고로 운송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되었고 지금 이곳에서는 적상산 사고에 도착한 상황을 한풍루를 배경으로 재현하고 있다. 오늘 재현 행사는 실록 이안시까지 완전히 거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들어와 이안사와 현감 이하 관원들은 사배를 올림으로써 행사는 마무리된다. 포세이안 재현은 사고의 문을 여는 개고식, 괴에 보관된 실록을 꺼내 말리는 포세, 그리고 봉과식을 시연하고 이해한 후에 사고를 둘러보는 봉심, 그리고 사고에 어떤 실록들이 들어있는지를 적은 형제안을 작성하여 수결하고 문을 닫는 봉고식을 마지막으로 의식은 끝이 난다.
적상산 사고에 도착한 이한행렬이 실록계를 체어에서 꺼내 사고 앞에 안치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집사자의 인도로 현강과 이한사 유생, 관원들이 모두 자리에 취위한다. 이어서 거한 집사가 체어에서 실록이 담긴 궤를 꺼내 사고 앞에 올려놓는다. 이동할 때에는 현감을 비롯하여 유생, 육방, 기사 실록계 가관, 관상강관원, 서리는 마주서서 읍례를 한다. 실록계는 봉인이 된 상태이며 조정의 허락을 받은 사관들 외에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었다고 한다. 현감을 비롯한 모든 관원과 유생들이 실록을 향하여 사배를 올린다. 이로써 실록계 안치의식을 모두 마쳤다. 장엄하고 화려한 이한행렬을 통해 기록의 역사를 품은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적상산 사고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되다. 자,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반님이 체하신다.